법의학 연구소에는 공용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 주로 부검 일정을 확인할 때 쓴다. 그러던 어느 오전 인터넷에 한 살인사건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다. 뭐지? 아직 보고받은 건 없는데? 금일 오전 9시경 엘제서 거리 광장에 중상을 입은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 이 남성은 인근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조사하던 중 칼에 찔려 사망한 여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기사만 봐도 중범죄 사건이다. 게다가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아직 법의학자인 우리 귀에 안 들어왔다니. 나는 당장 지역 살인사건 수사팀으로 전화 걸었다. 엘제서 거리 광장 사건이요. 왜 아직 출동 연락이 없죠? 곧 사망자를 연구소로 이송할 거라서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흔히 법의학자는 부검만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사건의 행적들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특히 나는 현장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범행 장소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핏자국 모양을 보면 날카로운 흉기가 아니라 구타가 일어난 거야. 잠시 후 피해자의 시신이 연구소에 도착했다. 부검을 위해 피해 당시 입은 옷을 조심스레 제거했다. 제일 먼저 팔과 손, 발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피해자의 팔뚝과 손에서 방어운이 보입니다. 칼을 맨손으로 막아내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톱에는 붉은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다. 피해자는 금발머리인 것으로 보아 이 붉은 머리는 가해자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 머리가 붉은색입니다. 법의학자는 세세한 것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피해자의 복부에는 7cm 길이의 깊은 상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장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 같았다. 피해자의 최종 사인은 복강 내 출혈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죠? 피해자의 목을 봐주시죠.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장 심각한 부상은 목이었다. 여러 차례 칼로 찌른 흔적과 2개의 부러진 칼날 조각이 발견됐다. 그리고 폐에 피가 가득한 걸 보아 사망 직전까지 목에 입은 상처로 피를 흡입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24살, 꽃다운 나이에 죽기 직전까지 잔인한 공격을 반복해받았고 숨을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헤맸을 것이다. 몇 달 뒤 나는 부검실이 아닌 법원으로 향했다. 법의학자의 일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법정에 참석해 법의학적 소견도 말해야 한다. 그때 피고인석에서 아주 멀쩡하게 생긴 붉은 머리의 가해자를 보았다. 대체 가해자는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다던가요? 사실 그게 기억을 못해요. 네? 알고 보니 그는 조현병 환자였다. 망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기억까지 잃었고 본인도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다.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재판이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의학자로서 그녀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재판장을 나가려던 그때 한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다. 저기요, 뭐 좀 하나 물읍시다. 힘이 없어 보이는 그는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진지하고 슬픈 눈빛으로 말을 힘겹게 이어갔다. 숨을 거두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피해자의 아버지임이 분명했다. 피해자의 부모로서 재판에 참여해 1시간 넘게 딸이 죽음까지 이르게 된 잔혹한 과정을 들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법의학자를 잠시 내려놓고 싶다. 나도 법의학자이기 전에 하나이의 부모로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를 안심시켜야 할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안아줘야 할까? 고민되었지만 결국 법의학자로서 진실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지만 아마 빠른 죽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의사들이 즐겨하는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외과 의사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아는 게 없다. 내과 의사는 아는 건 많지만 아무것도 알 줄 모른다. 법의학자는 모든 걸 알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늦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다. 법의학자가 하는 일은 죽은 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이상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 숨쉬던 사람들이 누구이며 무슨 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인지 그들의 죽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학자의 일이다. 누군가는 내게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무섭지 않냐고 묻는다. 하지만 내가 15년간 2000건의 부검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법의학은 단순히 죽음과 만나는 일이 아니다.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죽음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살리는 일이다. 살아있는 자는 거짓을 말하고 죽은 자만 오직 진실을 말한다.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의학자가 마주한 삶의 마지막 순간들.